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문법 강의 첫 번째 시간이죠. 바로 품사 부분부터 볼 시간이에요. 사실 이제 이 품사에는 여러 가지 품사가 있습니다. 주로 이제 팔품사다라고 말을 하죠. 사다에서 뭐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 감탄사 이렇게 8가지를 보고 보통 팔품사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사실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품사는 여기는 명사, 대명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나중에 접속사는 나중에 배울 텐데 이것도 역시 중요하지만 감탄사 요딴 건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 이 정도만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바로 오늘 처음 배울 내용인 명사부터 같이 보시죠. 명사란 명사의 정의가 나와 있죠. 사물, 사람 또는 어떤 존재의 명칭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자, 여기까지는 아마 여러분 뭐 학교나 학원에서 많이 봤던 그런 내용이지 않을까 싶어요. 명사란 사물, 사람, 어떤 존재의 명칭을 부를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런데 선생님이 조금 주목하는 거는 그 뒤쪽에 있는 거. 보통 한자어로 된 두 글자가 조금 중요하겠다라고 하는 거. 두 글자라고 하시면 여러분이 확 줄어듭니다. 예를 들면 겨울, 요런 거 역시 명사라는 거 알 수 있고, 아니면 사람의 이름 같은 거, 진우, 이름 너무 좋아요, 그죠? 아니면은 영어 이름 같은 거, 데이비드 해가지고 막 이거 여러 글자니까 명사 아니에요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글자로 된 것들, 특히 한자로 된 것들, 예를 들면 책상이라든지, 아니면 한글도 괜찮죠. 사랑이라든지 요런 것들이 다 명사가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참고로 이제 그 다음에 나온 거 바로 이 부분이 완전 핵심이에요. 선생님이 몇 번이고 물어볼 거고 또 여러분도 아마 몇 번이고 대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중요해요. 참고로 명사의 위치는 동사의 앞, 그리고 동사의 뒤, 그리고 전치사의 뒤가 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말 동사의 앞, 뒤, 그리고 전치사의 뒤, 요거 꼭 알아둘게요. 자, 이 말을 조금만 활용해 볼게. 이 말을 조금 활용해서 명사의 위치는 어디죠? 동사 앞뒤 그리고 전치사 뒤. 요거를 활용하면 동사 앞뒤 자리는 누구 자리? 동사 앞뒤 자리는 그렇죠, 명사 자리. 이렇게도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 더 있죠. 전치사 뒤에는 항상 명사가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뒤에 있는 예제 한번 보실게요. 탐, 사람 이름이죠. 데스크, 책상, 아까 말했던 요렇게, 그죠? 해석했을 때 한자어로 된 두 글자, 책자의 윗상자 같은 거, 요런 거. children, people, 이거 두 개는 같이 봐야 됩니다. 이거 두 개를 왜 같이 봐야 될까요? 네, 눈치챈 사람은 있겠지만 이게 바로 명사의 복수형이에요. 복수형. 복수형 잘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복수형이라고 그러면 여러 개인데, 여러 개를 나타내는 말 중에 이렇게 따로 어휘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밑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s나 es를 붙여서 그 복수형을 만든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거 말고도 메스, 뜻하시나 신화라는 뜻이죠. 요런 거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한자어로 된 두 글자는 역시 명사로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God, 신, 혹시 눈에 보이진 않지만 한 글자 이런 것도 한번 넣어봤어요. 자, 그러면 역시 중요한 건 맨 마지막에 나오는 법이죠. 바로 띵입니다. 띵이 명사예요. 띵은 해석을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자, 특히 저학년 조심해. 띵크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띵크는 생각하다, 요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보는 띵, 이거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걸 거꾸로 말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것으로 끝나면 명사다, 이렇게까지도 볼 수가 있겠죠. 것으로 끝나면 명사다. 예를 들면 먹는 것, 자는 것, 너네가 제일 좋아하는 거, 너네가 더 좋아하는 거 있다, 집에 가는 것, 요런 것도 명사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가
공부하는 것. 요런 것도 역시 명사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요거랑 요거 차이 뭐 나중에 배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것으로 끝나면 이만큼이 다 명사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어요. 자, 밑에 나와 있죠? 굉장히 중요하니까 CF 참고로 해서 나왔습니다. 것으로 끝나는 말은 명사다 라고 써 있죠. 자, 아까 살짝 children, people에서 살짝 봤어요. 바로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 즉 복수형을 나타내는 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복수형, 명사는 그 물건을 나타낼 때 그게 셀 수가 있는지 셀 수가 없는지에 대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 좀 다릅니다. 자, 같이 한번 보죠. 자, 그래서 셀 수 있는 명사에는 복수형이라고 불리는 여러 개를 나타내는 어휘가 있으며 라고 나와 있죠. 이것을 명사 뒤에 s나 es를 붙여서 나타낸다 라고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여기 봤더니 books, hairs, potatoes, champions 이렇게 있어요. 그죠? 잠깐만요. 자, 그래서 books s가 붙죠. hairs s 붙고요. potato는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모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es가 붙는다는 거 아셔야 돼. 그다음에 champions, 챔피언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그리고 셀 수 없는 명사는 여러 개를 나타낼 때 단위를 제시해서 여러 개를 나타낸다라고 돼 있어요. 뭐 근데 셀 수 있는 명사랑 셀 수 없는 명사의 구별이 좀 더 중요하겠죠. 어떤 건 셀 수 있고 어떤 건 셀 수 없느냐에 대한 얘기. 셀 수 있는 명사는 뭐 이렇게 딱딱 떨어지는 것들,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로 그것들을 보고 말하고요. 셀 수 없는 명사는 우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뭐 love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셀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뭐 상위 개념, 예를 들면 뭐 멜론, 멜론 맛있어요. 뭐 딸기 너무 길어요. 뭐 애플, 이렇게 이 과일 자체는 s를 붙여서 셀 수가 있습니다. melons 이렇게 셀 수 있지만 멜론이나 애플이나 바나나 이런 식의 바나나 이런 식의 것들은 s를 붙여서 얘기할 수 있지만 이거의 상위 개념이죠. 바로 fruit, 과일은 셀 수가 없다는 거. 이거 말고도 뭐 선생님이 여러 가지 예를 들었죠. 뭐 예를 들면 뭐 다이아몬드, 루비 이런 것들은 셀 수 있지만 그 위 상위 개념인 뭐 주얼리 이런 거는 셀 수 없다는 거.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고, 또 그거 말고도 또 봐야 되는 건 가루, 액체 이런 거 셀 수가 없다라는 거. 요거 왜냐?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으니까. 따로 떨어뜨릴 수가 없다라는 개념에서 꼭 봐줘야 되는 게 바로 밑에 나오는 페이퍼예요. 여기 있죠? 페이퍼는 우리 눈에도 보이고 따로 떨어뜨릴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 페이퍼는 큰 종이와 작은 종이 뭐 이런 식으로 그 구분이 가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셀 수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셀 수 없는 경우 이렇게 water 아까 봤죠? 액체, paper 아까 떨어뜨려서 셀 수 없는 거, 그 다음에 juice 액체, 이런 것들은 이제 방금 말했지만 단위를 제시해서 쓴다라고 하는 거.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two cups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시면 알겠죠? 단위에다가는 s 꼭 붙여야 된다는 거. three pieces 종이 3장 s 붙여야 된다는 거 조심할게요. 자, 그러면 다음 대명사예요. 대명사 한번 쭉 올라가 볼까요? 네, 대명사입니다. 대명사는 여러분 뭐 알고 있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명사는 일반적인 명사를 대신해서 쓰는 명사이다 라는 말이 가장 기본적인 핵심 개념이에요. 즉 인칭, 사람이죠. 사람을 대신해서 쓰는 명사들, 뭐 예를 들면 사람을 나타내는 뭐 진우 이런 게 있어요. 진우 남자니까 he라는 말로 대신해서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인칭 대명사인 이런 사람을 나타낼 때 쓰는 이런 거 말고도 지시 대명사, 즉 어떤 것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 있죠. it, this, that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이것 저것 그것이라고는 하는데 뭐 이건 멀리 떨어져 있는 그 개념으로 3개 나눴다는 거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뒤에 봤더니 여러분 많이 본 바로 그분이죠. I, my, me, mine 요 개념이에요. I, my, me, mine 하기 전에 우선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 대명사의 개념에 대해서 먼저 한번 보고 갈게요. 자, 주격, 목적격을 하나로 볼게요. 주격, 목적격. 왜냐? 주격은
주어 자리. 목적격은 목적격 자리.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걸 하려고 우리가 방금 뭘 했다? 명사의 위치 봤었다. 그죠? 명사의 위치 바로 동사의 앞, 동사의 뒤, 전치사 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그러면 주격은 어디 자리야? 예, 알고 계시겠죠? 여기 동사 앞이 주어 자리. 여기에 바로 들어갈게 주격. 동사 뒤가 바로 목적어 자리입니다. 뭐 나중에 배우겠죠. 여기에 들어갈게 목적격. 자, 그러면 전치사 뒤는 뭐야? 전치사 뒤도 뒤에 들어가는 건 우선 목적격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봅시다.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요만큼 있죠. 여기 I, we, you, he, she, we, it 이런 거는 주격 자리에 들어가. 그리고 목적격에 있는 me, us, you, him, her, it 이것은 목적어, 즉 목적격 자리에 들어가게 돼 있다. 위치 잘 봐도요. 동사 앞에는 이걸 써야 되고 동사 뒤에는 이걸 써야 되니까 알아보도록 합시다. 됐죠? 자, 그래서 격은 주격, 목적격 받고 그 다음은 소유격이에요. 자, 소유격. 이거는 우선 봐줘야 되는 게 소유,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인 건 아셔야 돼요. 대신 가지고 있다라는 개념을 의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는 거.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 즉 my, 나의, our, 우리의, your, 너의, his, 그의, her, 그녀의, its, 그것의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다음 목적격은 아까 봤고 이제 소유 대명사인데 자, 이거 좀 개념 조금 어렵죠. 자, 소유 대명사. 소유가 아까 의라고 했어요. 그다음에 대명사죠. 대명사를 것으로 한번 봐둘게요. 즉 my는 나의 것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명사니까 위치가 어떻게 돼? 동사의 앞, 뒤, 전치사 뒤. 여기에 mine, ours, yours, his, hers 이런 말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이제 격은 배웠고 그 다음은 인칭 한번 봅시다. 인칭, 인간을 칭하는 거라는 뜻의 인칭을 가지고 있어요. 1인칭은 무조건 나입니다. 그 다음에 2인칭은 무조건 너고요. 3인칭은 나, 너 빼고 나머지를 보고 3인칭이라고 해요. 자, 그리고 단수복수는 아까 배웠죠. 단수복수 하나만 있는 거, 여러 개 있는 거. 즉 나를 포함한 한 명, 즉 나밖에 안 되겠죠. 나를 포함한 여러 명, 우리들. 너를 포함한 너 한 명 또는 여러 명들, you라고 합니다. 너희들도 you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둘게. 3인칭, 즉 나랑 너가 아닌데 남자는 he, 여자는 she, 사물일 땐 it으로 받아준다는 거. 됐죠? 이 개념을 아시면 그 뒤쪽이 쭉 다 풀리게 되는데 네, 이거 이제 편집상의 실수가 보이죠? 아직 표가 끝나지 않았어요. 표 뒤에까지 마무리 지을게요. 자, 다음 표에 왔더니 3인칭 복수가 드디어 나왔죠. 3인칭 아까 나와 너가 아닌 다른 사람들인데 여러 명. They, their, them, theirs. 그들은, 그들의, 그들을, 그들의 것 이 정도로 해석이 된다는 거. 자, 다음 보죠. 대명사의 지칭을 추론하는 문제는 수능에 반드시 나오는 필수 유형이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문제가 뭐야? 고등학생 같은 경우 모의고사에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다음 밑줄 친 he 이렇게 나와서 그죠? 이것 중 다른 하나는 고르시오. 중 다른 하나. 요 문제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대명사 문제는 필수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이거는 교과과정상 무조건 나와 있다고 보시는 문제가 맞고요. 그러니까 좀 대명사는 뭐 되게 쉬운데 괜찮겠는데 이러지 마시고 어려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꼭 좀 더 봐줬으면 좋겠어요. 자, 뭐 이거 예시는 필요 없고요. 다음 보죠. 자, this와 that. 아까 지시대명사에 있었던 그것과 저것입니다. 멀리 있으면 뭐 that, 가까이 있으면 this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라고는 돼 있는데 실제로는 뭐 this, that 그렇게 뭐 혼용해서 쓰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this나 that은 주격, 아까 말했어. 동사 앞에 있을 때 이것과 저것. 목적격, 아까 말했죠. 동사 뒤나 전치사 뒤에 있을 때 이것을 저것을이라는 명사로도 쓸 수 있지만 그 뒤에 명사가 붙으면 이명사, 저명사라고 해석되는 지시 형용사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고 돼 있어요. 형용사를 지금은 아직 조금 이따가 배울 거긴 한데 형용사 개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따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아무튼 이거 말은 좀 어렵게 써놨지만 요 말이에요. That is my pet.
저것은 내 애완동물이다. 이거랑 That pet is mine. 요 개념. 그 왜냐 뒤에 명사 있으니까 그 애완동물은 내 거다 라고 하는. 자, 여기서 대세 활용 두 가지 배웠죠. 이것 저것이라는 지시 대명사랑 이명사 저명사라고 하는 지시 형용사 두 가지 봤습니다. 됐죠? 자, 대세 복수형은 does고 this의 복수형은 this다 라고 되어 있죠. 이것도 역시 어법 문제로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죠? 앞에 문장에서 나와 있는 그 명사가 복수인 경우에는 꼭 those. 자, 이거 이해가 잘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예시 빨리 한번 들어볼게요. 예시 뭐 books are helpful. 책들은 도움이 된다 라는 문장이 있으면 that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useful 하나 더 밖에 없네요. That is useful too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이 문장이 틀리다는 거. 왜? 앞쪽에 받아준 books 이게 복수형이니까 여기는 대신 those. 아이고 미안해요. 잠시만 지우고 갈게. is로 바뀌어야 되고 역시 복수형이니까 is도 a로 바뀌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그 뒤에 일반 명사의 단수형의 소유격은 이거 잘 모르겠어요. 어퍼스트로피 s라고 해요. 어퍼스트로피 s. 어퍼스트로피 s를 붙이고 일반 명사의 복수형의 소유격은 그냥 s 뒤에다가 어퍼스트로피를 붙여준다 라고 돼 있고 아까도 말했듯이 소유격은 의로 해석된다 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는 이제 이 어퍼스트로피 s라는 개념도 중요하긴 한데요. 이거보다 좀 더 중요한 개념이 바로 뭐냐면 여기 어퍼스트로피 s를 붙여주는 건 사람 또는 동물 이렇게 생명체 움직이는 것들에서만 해당이 되고요. 이거 말고 사물의 경우에 소유격을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of라는 전치사를 사용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건 예를 들면 뭐 진우의 여자친구 이러면 진우's girlfriend 이러시면 되는데 예를 들면 여자친구의 선물 아니다 여자친구 사람이니까 선물의 값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present cost 이렇게 쓰시면 틀린다는 거죠. 이게 아니고 present는 사물이니까 cost of present 이렇게 쓰셔야 됩니다. 위치 정말 중요해요. of를 사용해서 소유격을 나타낼 때는 선물의 하는 바로 의가 뒤로 간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대명사였고요. 그러면 이제 더욱더 중요한 형용사 파트부터 같이 한번 보실게요. 자, 형용사죠. 형용사의 정의. 형용사는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하며 라고 써있어요. 자,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주는 역할을 한다. 상당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거 개념을 말고 보통 학원에서는 뭐 명사를 뭐 수식한다, 명사를 꾸며준다, 뭐 이런 식의 말을 많이 썼는데 물론 선생님도 이런 말 쓰긴 써요. 근데 이게 어떤 개념인지를 몰라. 실제로 명사를 꾸며준다, 수식한다 이게 뭔 말인지를 몰라요. 이거는 명사의 범위를 한정해준다 라는 말로 확실히 확정이 된다고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명사가 여기 우선 예제 1번 같이 한번 보실게요. A teacher 라고 했어요. teacher라고 불릴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세상에 많겠죠. 뭐 대략 한 1억 명 정도라고 볼게요. 그죠? 1억 명이라는 범위가 여기 있는 거지. 1억 명. 그런데 이 중에 a teacher니까 한 명. 그러니까 이만한 범위 중에 한 명을 보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sexy라고 하는 내가 엄청나게 좋아하는 형용사가 있어요. 자, 이 형용사가 딱 붙자마자 1억 명 중에 섹시한 선생님은 뭐 글쎄요. 그죠? 별로 없겠죠. 나를 포함해서 500명 정도로 바로 이렇게 뭔가 비율은 안 맞지만 1억 명이라는 범위에서 섹시라는 형용사가 붙자마자 500명 정도로 간추려지는 겁니다. 즉 이거는 범위가 준다라는 개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말하고 싶은 사람의 그 숫자가 줄어드는 그런 뜻이에요. 바로 형용사를 붙이면 즉 한정이 된다라는 걸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볼까요? 여기
아까 명사의 위치도 엄청 중요했죠, 그죠? 형용사 위치 중요할까 안 할까? 어마어마하게 중요해. 자, 형용사는 특히 한 단어일 때랑 두 단어 이상일 때의 위치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되게 헷갈리거든요. 한 단어일 때는 명사의 앞,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의 뒤에 위치한다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형용사는 한 단어일 수도 있고 여러 단어일 수도 있어요. 뭐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울 삼각형을 좀 더 보시면 거기를 보면 이해를 할 수가 있을 텐데, 형용사는 한 단어일 때가 있고 여러 단어가 그러니까 두 단어 이상일 때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명사의 앞 뒤에 붙어주는데, 한 단어일 때는 명사의 앞, 두 단어 이상일 때는 명사의 뒤로 위치한다라는 거 꼭 알아둘게요. 굉장히 중요해. 자, 그럼 예제 한번 볼게요. 예제 1번하고 2번은 딱 보시면 뭐 눈치채셨을지도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건 한 단어들이에요. much, beautiful, short, ugly, enough, running, sexy. 제 역시 마지막이 제일 중요하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예제 2는 여러 단어, 두 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형용사들에 대해서 말을 해요. In this building, 이 건물에 있는 sleeping in the cradle, 요람에서 자고 있는 to drink, 마실, use in the school, 학교에서 사용되는 이라는, 좀 우리가 딱 해석해봐도 여러 단어라는 거 알 수 있죠? 마실 빼고는. 이런 식으로 여러 단어로 있는 경우에 명사의 뒤로 오게 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예제 1-1 다시 볼게. sexy teacher, 섹시가 그러니까 앞에 온 이유는 이제 알겠죠? 섹시가 한 단어니까. 그죠? 자, 그럼 여기다가 두 단어 이상인 이 형용사를 붙여볼게요. 즉, 아까 티처가 1억 명에서 섹시를 붙였더니 500명으로 줄었어. 근데 여기다가 sexy teacher in this building. 빌딩 길어요. 이렇게 왔네. 이렇게 오면 다시 범위가 주는 거죠. 500명 중에 몇 명? 이 건물에 있는 선생님 몇 명이야? 몇 명인지 상관이 없어요. 왜냐? 섹시한 건 선생님 혼자뿐이니까요. 자, 그래서 한 명, 바로 나죠. 이렇게 범위가 줄었어요. 다시 볼게. 이 티처라는 1억 명의 범위 중에 앞에 섹시를 붙여서 범위가 한정되고, 또 뒤에 in the building이라는 형용사를 붙여서 1억 명이 한 명으로 축약되는 바로 이 형태가 형용사를 활용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형용사는 좀 더 볼게요. 단어의 해석이 받침 니은 또는 받침 리을로 끝나는 경우가 바로 형용사다라고 되는, 여기 하나만 추가할게. 의로 해석되는, 아까 봤으면 기억이 날는지 모르겠네. 바로 소유격이에요. 소유격으로 해석이 되는 녀석들, 이것들은 다 역시 형용사다라고 하는 거,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보죠. 여기 받침 리을로 끝나는 경우가 조금 안 익숙할 수도 있는데, 이게 바로 얘입니다. 여기 마실 얘예요. 여기서 살짝만 주고 갈게. 여기 보시면 자고 있는 하고 마시라고 차이는, 이건 니은으로 끝나고 이건 리을로 끝나는데, 니은으로 끝나는 거는 현재 하고 있는 걸 보고 니은으로 끝나는 형용사라고 해요. 그리고 리을로 끝나는 건 약간 미래, 마실 것이라고 그래서 마시가 아직 안 마시고 있잖아요. 그죠? 미래로 끝나는 형용사를 리을이라고 해요. 그리고 한 단어로 된 형용사는 그냥 니은으로 보시면 돼요. 많은, 아름다운, 짧은, 못생긴, 바로 너야. enough, 충분한, running, 달리는, 요거 조금 어려운데 나중에 같이 볼게요. 현재 분사예요. 요렇게 니은이나 리을로 끝나거나 의로 끝나는 경우에 형용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살짝 팁이 하나 있는데, 이건 그냥 팁이에요. 자, 명사에다가 ly를 붙이면 형용사가 된다. 요런 거. 명사 love에다가 ly 붙였어. lovely, 사랑스러운, 니은으로 끝났죠. friend, 친구에다가 ly 붙였어. 친근한, 니은으로 끝나고, elder, 늙은이란 뜻이에요. 나 아니야. ly 붙이면 나이 많은, 이런 니은으로 끝나게 됩니다. 이거 말고도 조금만 더 할게. yearly, monthly, daily. 보시면 알겠지만 연, 달, 일이에요. 여기다가 ly 붙이면 이거는 연간의, 그 다음에 달, 매월의, 이거는 매일의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도 역시 형용사가 되는 거니까 꼭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다음 칸은 부사네요. 자, 부사는 우선 개념 자체가 조금 중요하죠. 명사를 제외한
명사를 제외한 모든 품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한다. 자, 아까 형용사가 바로 뭐였어요? 명사의 범위를 한정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죠? 이거 말고 부사는 명사 빼고 모든 품사의 범위를 한정한다. 자, 이제 범위 한정한다라는 말은 괜찮겠죠? run 이 달리다예요. 근데 run fast 달리는 방법이 겁나 많아. 근데 fast를 붙이면서 빨리 달리는 거 이런 걸 보고 말을 하는 거 이게 바로 부사인 거예요. 뭐 run very fast. 자, 달리긴 달리는데 빨리 달리는데 빨리 달리는 것 중에서도 엄청 빨리 달리는 이런 식으로 요게 바로 이 fast가 빠른이라는 것 중에서도 어느 정도 범위를 정해주는 역할을 하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부사의 역할입니다. 그죠? 자, 즉 해서 하나씩 볼게. 동사, 형용사, 부사, 문장 전체의 범위를 한정한다 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같이 보실까? 보통은 형용사의 ly로 끝나는 경우가 많으며 뭐뭐로 또는 뭐뭐개로 해석한다. beautifully 예쁘이었죠. 아까는 beautifully 붙이면 예쁘게, short 짧은이었어요를 붙이면 짧게. 자, 이거 겁나 헷갈린다. fast 제발 빠른이라고 하지마. 빠른 안돼. 빠른은 quick이에요. 그리고 fast는 빠르게 개로 해석되니까 품사가 역시 부사. 리얼리 정말로 리얼 자체가 실제란 뜻이죠. 실제에다가 ly 붙였어. 그러면 실제로 정말로 란 뜻이 됩니다. 업 위로 다운 아래로 이런 것도 다 역시 부사로 쓰인다는 거 보시면 되겠죠. 자, 예제 2번 혀를 조금 풀고 진행을 해야 되겠네요. Really he really likes the really beautiful girl really 라고 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really가 겁나 많은 요 지문 요거 한번 보실게. 첫 번째 really 1번 really 또는 문장 끝나고 나오는 요 쉼표랑 같이 오는 얘네들 있죠. 얘네들은 문장의 앞뒤에 위치하는 거라고 봐요. 쉼표랑 같이 온다. 얘는 문장의 앞뒤에 위치한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쉼표가 왔다 라는 말은 볼 것도 없어요. 무조건 부사고요. 얘는 문장 전체의 범위를 한정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조금 말이 어려운데 다시 말해줄게. 그가 정말로 정말 예쁜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사실이 정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문장의 범위를 한정하는 거고 2번 리얼리는 정말 좋아해. 좋아하는 것도 좋아하는 건데 정말로 좋아해. 그러니까 좋아한다는 동사가 뭐 좋아한다는 정도가 이렇게 있으면 이 중에 리얼리는 이 정도쯤으로 범위가 한정되는 거겠죠. 그죠? 이만큼이 다 좋아한다라는 범위였으면 이렇게 범위가 한정되는 겁니다. 리얼리를 붙여서. 자, 이 리얼리는 뭐냐? 뒤에 있는 정말로를 정말로 이것도 마찬가지죠. 리얼리라는 범위가 이만큼이면 리얼리는 아주 극단적으로 이렇게 줄어드는 거겠죠. 정말로 이런 거. 이 리얼리는 지금 설명 4번 하고 있는 거죠. 이 리얼리는 beautiful 아름다움의 범위가 요만큼 있으면 그 중에 정말 이쁜 아름다움 요 정도 범위를 보고 말을 하는 겁니다. 됐죠? 자, 그래서 보시면 흔히 4개 써놓은 게 아니고 문장 전체 동사, 부사, 형용사의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뭐 살짝 눈치는 채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부사는 바로 뒤에 거의 품사를 꾸며주는 경우가 약간 대부분이긴 해요. 뭐 무조건 그렇다라는 건 아니지만. 자, 그리고 부사 하면은 뭐 선생님하고 같이 배웠던 아이들은 100% 알고 있겠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품사 이거 진짜 많이 물어보죠.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품사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나중에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건 뭐지? 라고 해서 부사라고도 물어보고 부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지? 했을 때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라는 거 꼭 알아둘게요. 이걸 알아야 나중에 뭐 어려운 뭐 관계부사라든지 아니면 뭐 부사절 분사구문까지 다 알 수가 있어요. 리딩 스킬에서의 핵심이다. 이런 건 나중에 이제 독해 지문으로 실제로 들어갔을 때 어떤 식으로 독해를 하게 될지에 관한 리딩 스킬인데 여기서는 부사가 정말 중요하겠어요. 뭐 부사하니까 뭐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아. 뭐 또 그리고 해석도 안 해도 뭐 사실 상관없어. 이렇게 가르치는 학원도 있는데 부사는 나중에 해석의 핵심이 됩니다. 네, 그래서 꼭 부사인 걸 확인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다음 동사예요. 자, 동사라고 하면 역시 그죠? 모든 영어 선생님이 품사 중에 가장 중요한 품사가 뭔가요? 이러면 무조건 동사를 뽑습니다. 동사를 뽑아요. 동사는 문장의 가장 핵심이에요. 네, 문장의 가장 핵심입니다.
그래서 동사만 알아도 주어와 목적어를 약간 찍을 수가 있을 정도예요. 정말로 이거는. 예를 들면 이런 거까지 되겠죠. 예를 들면 뭐 여기 있는 아주 섹시한 동사죠. lick 핥다라는 뭐 동사가 있다고 칩시다. 그리고 이 앞에 엄청 뭐 어려운 명사가 있어요. 근데 핥을 수 있는 건 누구겠어요? 뭐 사람이나 동물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그런 존재가 되고 핥다면은 핥을 수 있는 게 뭐 있겠어요? 뭐 몇 가지 되겠죠. 여러분이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는 그런 게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어나 여기 있는 목적어를 모르더라도 우리가 대충 바로 이 lick이라는 동사를 알게 되면 찍어낼 수가 있다.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자, 그러면 동사란 뭐냐? 볼게요. 행동을 나타내는 말로 다 또는 하다로 해석한다 라고 돼 있네요. 그죠? 다 또는 하다라고 해석을 한다. 자, 또 보죠. 동사는 예를 들어 볼게. 이거 비동사인데 비동사인데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왜? 동사에는 비동사랑 일반 동사라는 녀석이 있어요. 그런 녀석이 있습니다. 그럼 비동사랑 일반 동사 중에서 바로 비동사인데 비동사는 항상 변형이 일어나죠. am, are, is, was, were 이런 식으로 변형이 일어나고 이걸 모두를 다 비동사라고 한다는 거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뜻도 세 가지야. 이다, 있다, 되다 이렇게 세 가지입니다. 나중에 이게 형식에 따라서 해석이 바뀌는데 그건 좀 나중에 하죠. 다음에 run, 달리다. 다로 끝나지. hit, 치다. 다로 끝나죠. 근데 run, 아까 running 기억나나 뜻? 달리는인 거 기억나나? 달리는? 요런 것도 알아두시면 좋은데 running은 달리는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보면 좋겠죠? 자, 그 다음 hit, 치다. 그럼 hitting 뜻이 뭐겠어? 치는. 그죠? 뭐 나중에 보시면 되겠죠. 이런 거는. 그죠? 나는 꼭 이게 중요하다고 봐요. 나중에 좀 보죠. 그 다음에 lick, C는 너무 쉬우니까 lick, 핥다. 그죠? 엄청 그런 동사죠. 그죠? 그다음에 research, 연구하다. 이제 여기부터 왜 나냐면 여기가 바로 하다 동사예요. 하다 동사는 이 앞쪽에 있는 요게 명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명사 하다 동사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선생님은 그냥 하다 동사라고 해요. 자, 그래서 research, 연구하다, want, 원하다. 당연히 원이라는 말에 모든 나중에 보면 되는데 이게 형태소란 뜻입니다. 형태소가 바로 원이죠. 그죠? 그리고 find, 발견하다. 발견이라는 명사에다가 하다를 붙인 걸 뿐이에요. 다음 보죠. 동사는 현재와 과거를 나타낼 수 있다. 그럼 미래는 어떻게 나타내요? 라고 물어보면은 나중에 조금 이따가 배우죠. 바로 조동사 중에서도 will이라는 조동사를 동사 앞에다가 딱 하니 붙여주면 이게 미래 시제가 된다라는 거. 뭐 요거는 바로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동사의 현재와 과거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나요? 자, 현재 시제를 나타낼 때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s나 es를 붙이고 자 이거 겁나 쉬워 보이지만 중학교 1, 2, 3학년 그리고 가끔은 고등학생까지 서술형 시험 나오면 문법은 다 맞춰놓고 동사에다가 s, es 안 붙여가지고 틀리는 경우가 엄청 허다해요. 꼭 보시도록 할게요. 주어가 3인칭 단수일 때 아까 인칭이랑 수 다 배웠어. 그럴 때는 동사에다 s나 es를 붙이게 돼 있습니다. 자, 이게 엄청 헷갈리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이거죠. apple. 애플은 명사예요. 명사는 복수형 만들어줄 때 s를 붙이는 게 맞겠죠. 그런데 동사에다가 s 붙이는 경우는 그러니까 이게 복수일 때는 x 명사에다가는 s를 붙이는데 동사에다가 예를 들면 an apple taste sour 이렇게 an apple 이게 단수야. 그리고 사과는 너도 나도 아니죠? 그러니까 3인칭이겠죠. 그러면 3인칭 단수면 taste라는 동사에다가 s를 붙여야 된다. 즉 나중에는 그냥 짧게 말이에요. 단수 동사가 무슨 말이야? 단수 동사는 바로 동사에다가 s를 붙이는 거 또는 es죠. 이게 바로 단수 동사예요. 이런 말 꼭 기억을 해두도록 할게요. 알겠죠? 단수 명사는 s를 안 붙이는 거고 복수 명사는 s를 붙이는 거고 단수 동사는 동사에다가 s나 es를 붙이는 거다. 여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다음 보죠. 니은을 붙여서 해석하며 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거 뭔 말이냐? 바로 아까 달리다 있죠? 달리다. run. 달리다의 현재형은 해석은 달린다예요. 요런 거. 현재형.
과거를 나타낼 때는 주로 ed를 붙이고 당연히 불규칙 동사 있는 거 알죠? 그죠? 뭐 AA형, ABB형, ABC형 뭐 해가지고 이런 거 있다는 거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쌍시옷으로 붙여서 해석한다. 즉 달리다 했으면 달렸다 이렇게 되는 거. 뭐 리다가 왜 렸다가 돼요? 아 이거는 모르겠어요. 네 알아서 해줍시다. 즉 뭐 여기 보니까 want 가지고 해석이 나와 있죠. 그런데 우리는 run 가지고 봤다. 자, 동사 중에 가장 기본 동사라고 불리는 비동사 보실게요. 비동사의 해석은 이다, 있다, 되다이고 의미는 없다. 저 요거 의미는 없다. 이거 뭔 개소리야. 자,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뭐냐면 예를 들면 He is my boyfriend 이랬어요.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지 못하는 바로 boyfriend죠. 여기서 이 비동사의 해석이 이다로 해석이 됩니다. 그는 내 남자친구 이다로 해석이 되는데 의미가 없다라는 말은 얘를 이렇게 빼볼게. 뺐어. 그런데도 전혀 의미 파악에 지장이 없다. 그 내 남친. 아주 좋죠.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해석은 이다 있다 되다인데 의미가 없어요. 나중에 의미가 없다라는 말에서 to-be나 being이 뭐 생략된다 이런 것도 볼 수 있으니까요.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비동사의 부정형은 be not, 의문형은 비동사를 문장 처음으로 옮긴다. 아 제발 부정형 의문형 정도는 좀 압시다. 예. What is your name? 이라고 할 때처럼 is your name 이렇게 의문문으로 나왔을 때 이게 비동사죠. 비동사는 주어와 위치를 바꿔준다. 바꿔준다도 괜찮고 뭐 비동사를 앞으로 빼준다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아무튼 비동사는 이렇게 된다. 자, 비동사 의문문 부정문은 여러분 1학년 때부터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중학교 1학년부터 많이 봤기 때문에 괜찮아. 근데 일반 동사 즉 비동사를 뺀 나머지 동사들을 보고 말이야. 비동사의 이름의 부정형 do not, does not, did not 엄청 이거 할 때는 잘 하는데 이거 나중에 물어보면 엄청 몰라요. 의문문도 역시 마찬가지죠.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뒤에 사원형이 잘렸네요.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do not, does not, did not 동사 원형, do, does, did 주어 동사 원형 이렇게 된다는 거. 뭐 근데 언제는 do 쓰고 언제는 does 쓰고 언제는 did 써요? 이거는 뭐 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다음 페이지로 다시 가볼까요? 자, 아까 빼먹었던 사원형 여기 끝에 붙었고 뭐 그건 중요한 게 아니죠. 자, 다음 동사 중에 마지막 동사예요. 조동사입니다. 도울 조자를 쓴다 라고 해서 조동사, 동사를 도와준다. 어떻게 도와줘? 뜻을 도와준다 이런 겁니다. 자, 뭐 예를 들면 아까 run, 달리다를 봤어요. 근데 can run 이랬어요. 그러면 이게 달리다라는 동사 앞에 요런 조동사를 붙여가지고 할 수 있다 요렇게 뜻이 더해진다, 도와준다 이런 겁니다. can run, 달릴 수 있다 요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문법적 조동사는 does not, don't, doesn't, didn't 뭐 이런 건데 뭐 그런 게 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의미적 조동사 이게 바로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 조동사일 겁니다. may, might, could, can, would, will, should, must 이렇게 있죠. 자, 어차피 나중에 조동사 편이 한 번 더 있긴 하지만 지금 이참에 그냥 뜻 한번 잠깐 볼게요. may, might 해도 좋다. can, could 할 수 있다. would, will 할 것이다. should, must 해야 한다. 자, 근데 may, might는 추측의 뜻으로 썼을 때는 할지도 모른다, can, could 일 수도 있다, would, will 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되는 거. 자, 조동사는 아까 동사를 도와준다 그랬어. 그러니까 뒤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 오게 됩니다. 이게 도와준다라는 뜻이 뭐냐면 예를 들면 run의 과거형 ran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앞에 조동사를 쓰게 되면 얘가 과거형이 돼야만 했던 그 짐을 벗어버리고 can이 그걸 가져가서 could가 되고 run 이렇게 써야만 한다는 거. 그죠? 요게 핵심이겠죠? 자, 다음 보죠. 조동사의 부정형은 조동사 뒤에 not을 붙이고 의문문은 조동사를 문장 앞에 위치시킨다. 마치 약간 조금 비동사랑 좀 비슷한 느낌 받으시면 아주 좋겠어요. 그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하나만 볼까요? He can run 이랬어요. 그러면 부정문은 he can't run. 의문문은 can he run?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뭐 지금까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자, 드디어 전치사예요. 전치사는 사실 여기 아주
대표적인 전치사가 몇 개가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개념 자체는 고등학교에서 쓰는 개념이고 중학교에서는 우선 의미만 좀 파악을 해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우선 전치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죠. 머릿속에 떠오른 대로 한번 써볼게. in, at, on. 이거는 뭐 매번 나오는 그냥 전치사죠. from, of, 뭐 about, 뭐 among, between, 뭐 across, 겁나 많아. 이거 말고도 몇 개인데 70개가 조금 안 된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이 알아야 될 전치사는 글쎄요, 한 20개 안쪽? 안팎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나중에 하나씩 보시면 되겠죠. 근데 문제는 이게 전치사야 라고 파악은 되셔야 돼요.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건 전치사야 라고 꼭 그게 파악이 돼야만 여러분은 아마 좀 더 문법에 좀 더 편안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있는 전치사들을 한번 볼게요. 우선 개념 한번 보죠. 혼자로서는 기능을 할 수가 없고 명사 앞에 와서, 왜 우리 아까 봤었죠? 명사의 위치는 동사 앞 뒤, 전치사 뒤. 그러니까 전치사는 즉 어디야? 명사 앞. 이렇게 되겠죠. 부가적인 의미를 더해준다. 전치사 나중에 옳다. in, 울타리, 통제의 개념입니다. 울타리나 통제의 개념, 즉 뭐뭐 안에라고 여러분은 알고 있죠? 근데 이건 사실은 뭐뭐 안에의 개념보다는 뭐 중학교 때는 뭐뭐 안에도 괜찮아요. 안에도 괜찮은데 또는 긴 시간을 나타내는 뭐 in 2 years 이렇게 쓸 때 그렇게도 쓸 수 있고. 근데 이게 울타리 통제라는 게 뭐냐면 바로 이런 게입니다. I'm in the school. 나는 학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통제를 받고 있다. 즉 나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 그러면 숙여가지고 받겠죠? 엄마 나 학원이야. 이렇게 말을 할 때 I'm in the academy 이렇게 말하면 나는 학원에서 공부하고 있어. 이런 뜻이고, 밑에 볼게. at 볼게. 이건 통제가 안 되는 거. I'm at the academy 이러면 너 어디야 이랬을 때 I'm at the academy 이거는 숨 죽일 필요가 없어. 왜냐? 너 어디야 이랬을 때 나 학원에 있어. 이렇게 말할 때, 뭐 수업 중에 아닐 때 쓸 때가 바로 I'm at the academy 이렇게 됩니다. 알겠죠? 즉 I'm in the school은 어떻게 읽어야 돼? I'm in the school 이렇게 읽어야 돼. 그죠? 그 다음에 I'm at the school은 I'm at the school 이렇게 읽으셔도 돼요. 다음 on이라는 개념이죠. on, 접촉과 계속이라는 뜻 두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접촉과 계속 중에 계속이라는 뜻을 꼭 중요하게 봐야 되는데 그거는 뒤에 있는 수거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죠. 바로 이겁니다. Life goes on. 좋은 표현이죠. 삶은 계속된다. 삶은 간다. on, 계속 이런 의미예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cell phone is on the table. 자, 접촉이라는 개념이 뭐야? 테이블이 이렇게 있으면 셀폰이 이렇게 접촉되어 있는 거, 이게 바로 on이라는 개념이죠. 접촉되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는 개념은 뭐 나중에 알 수 있겠지만 over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 요거 떨어져 있지 않고 붙어 있는 개념은 on 됐죠? 다음 by는 힘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 by ing 또는 그냥 by만 쓰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이 by는 뭐 함으로써 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함으로써. 그래서 I passed the exam by studying hard. 공부를 열심히 하는 힘을 작용시켜서 나는 exam을 통과했다 라고 쓸 수가 있고, by 다음에 시간이 나오면 역시 쯤에 라는 뜻입니다. I'll be back by 10. 난 10시쯤에 라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리고 by 장소, sit by me, 내 옆에 앉아. 근데 이건 옆은 옆인데 어떤 개념이냐면 아까 말했죠. by는 힘이라고, 즉 내가 이렇게 있으면 내 옆에 앉으면 내가 뭔가 너한테 뭘 해줄게 이런 개념입니다. 예를 들면 그냥 내 옆에 앉으면 뭐 sit beside me 이렇게 써요. beside me 이렇게 쓰면 그냥 내 옆에 앉아라 이런 개념이고, sit by me는 여기 앉아봐, 내가 이제부터 수업해줄게, 약간 이런 필이에요. 알겠죠? 자, 그 다음 for예요. 여러분 for 많이 봤죠? 근데 for는 뭐 중학교 때까지는 그냥 아예 세 개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위하여, 동안, 그 다음에 때문에. 이렇게 세 개로 보는 게 좋아요. 그냥 중학교는.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부터는 요 개념이 좋겠죠. 대가, 가치, 이유 이렇게 됩니다. 자, 왜냐? 대가라는 게 바로 여기 있는 약간 좀 위하여의 개념이긴 한데요. 여기 볼게. Let me pay for the 설렁탕. 자, 나는 돈을 낼게.
설렁탕을 위하여. 이렇게 보면 약간 한글이 이상하잖아요. 근데 여기 항상 이렇게 pay 같이 가치에 대한 뭔가 지불을 할 때는 바로 대가를 쓰는 for를 쓰게 돼 있다. 대가의 그 접속 전치사인 He is sad for hearing bad word. 그는 나쁜 소식을 들어서 슬프다. 이게 바로 이유죠. 자, 마찬가지로 for가 여기선 그러니까 때문에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죠? 그는 슬프다. 나쁜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뭐 근데 이것도 약간 좀 너무 영어식 표현이잖아요. 그래서 들어서 이런 식으로도 좀 나오면 되겠죠. 다음 with예요. 조화가 되는 경우를 보고 말합니다. 일치가 되는 경우. 어색하지 않다. 이 어색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뭐냐면 바로 얘랑 얘가 그 둘을 좋아했을 때 전혀 어색함이 없게 해석을 한다. 이런 개념입니다. 즉 man with gun은 총과 함께 남자, 별로죠, 그죠? 그러니까 총을 가진 남자 이렇게 보시는 게 좀 더 좋겠어요. 자, 특히 with라는 거는 네 가지로 해석이 되게 돼 있는데 함께 여러분 다 알고 있죠? 그 다음에 뭐뭐로 이건 뭐 수단을 보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가진 이게 방금 본 이 조화 일치라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채로라는 뜻이 있습니다. 뭐 하는 채로 눈을 감은 채로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그런 게 바로 일치하는 거야. 이렇게 뭐뭐 하는 채로라고 했을 때 그 행동과 그 동시에 하는 일어나는 행동이 전혀 어색하지 않은 경우 그럴 때 쓰는 게 바로 with예요. 그 다음 about 주변머리라고 돼 있는데 나도 맨 처음에 이 개념 보고 뭔 소리야 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 근처를 말을 하는 겁니다. I heard of a story about the farmer. 이 농부라는 녀석이 이를 쓰면 농부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농부의 근처에 있는 요런 얘기 요런저런 얘기 농부의 아내가 어땠다더라 뭐 이런 식의 얘기 있죠. 이런 걸 heard about 이라는 표현을 쓰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농부 자체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해줘야 돼? 바로 밑에 있죠. 본질 본성의 of라고 합니다. of는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뜻을 나타낼 땐 I heard of 뭐 the farmer 이렇게 나는 그럼 그 농부 그 자신에 대한 얘기를 들었어. 그러니까 그 농부가 뭔가 자신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그러면 heard of 그 자신의 주변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heard about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자, of는 특히 해석 두 가지 있다는 거 조심하셔야죠. 뭐뭐의 뭐뭐 중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about 빼먹었네요. 뭐뭐 대하여 이것만 있는 게 아니죠. 약 이런 뜻이죠. 대략 아까 말했죠. 주변머리의 개념이 그대로 살아있다는 거 바로 약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에 봤더니 over와 about의 차이점 우리 방금 봤죠? heard of랑 heard about으로 좀 배워봤어요. 비슷한 개념이 밑에 써 있습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가 바로 품사에 대한 설명은 마지막이졌고요. 그러면은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on과 about 차이점도 있는데 뭐 이거는 뭐 나중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만 보이는 거니까 지금은 우선 넘어가죠.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가 한번 예제를 한번 줘봤어요. 각 단어마다 품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품사가 뭔지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표시하세요에 대한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이 표시는 좀 알아두도록 할게요. 명사는 대괄호, 형용사는 뾰족괄호, 뭐 중괄호로 하신 사람도 있어. 부사는 뭐 소괄호, 동사는 밑줄. 요게 나중에도 굉장히 많이 쓰이니까 이참에 이번에 이거 하면서 그냥 좀 이렇게 표시하는구나 라는 걸 좀 더 알아두도록 할게요. 자, 특히 이거를 보고 우리가 밑에 보면 중복 선택이 가능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바로 요거 때문에 있는 거야. 스터디 하면 공부 또는 연구 란 뜻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뜻도 있으면서도 공부하다 란 뜻도 있어요. in the study 이러면 연구겠고 뭐 I study English 이러면은 공부하다겠고 그럼 뭐라고 쳐야 돼? 그러면 지우고 동사니까 공부하다의 밑줄도 치셔야 되고 연구의 개념이 있으니까 대괄호도 치셨어야 되죠. 이런 개념이에요. 또 뭐 조금 상급자를 위해서 준비한 문제긴 한데 put 한번 다시 보실게요. put은 put 이런 식으로도 3단 변화가 일어난다. 즉 put 놓다란 뜻으로도 쓰이지만 놓았다 아까
과거형은 쌍시옷 붙이는 거 배웠죠? 그리고 이거를 이제 아는 사람이 있겠죠? 노여진이라고 해석이 됩니다. 된진 이희릭이라고 하는 뭔가 붙이는 뭔가가 있어. 역시 좀 이따가 보면 많이 배울 거예요. 그래서 노여진 뭐로 끝났어? 니은으로 끝났어. 즉 이거 품사가 뭐야? 형용사야. 즉 이거는 밑줄을 어떻게 쳐야 돼? 밑줄도 치셔야 되고 형용사인 요렇게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요런 게 수두룩 빽빽하게 써 있죠. 뭐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한번 해보시고요. 그러면 우린 다음 강에서 보도록 합시다. 알겠죠?